반갑습니다. HL 로보틱스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허지호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로봇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것,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공간에 좀 더 건물에 더 가까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집 다음으로 비싼 게 차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산 중 차, 이 차가 실제 주행하는 시간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애 주기에서.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보관되는 것도 그냥 보관되지 않죠. 주차비도 나오고 주차장을 만든 건설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전자가 차를 직접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잡아먹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보시면 뒤쪽에 데드 스페이스라고 표현한 공간들은 운전자가 직접 댈 수가 없고요. 운전자가 내려가야 되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계단이 필요하고 램프가 필요합니다. 이 공간들의 비율이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작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간의 낭비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차는 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구획도 커져야 되는데, 또 그 주차 구획이 좁다 보니까 문콕 사고라는 이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주차장을 짓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HL 로보틱스가 이 공간에 대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HL 로보틱스는 HL 홀딩스 산하에 있는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HL은 과거에 한라그룹의 HL그룹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그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설립한 로보틱 전문 기업이고, 저희 HL 로보틱스 밑에 세계 최초 실외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상용한 스탠리 로보틱스가 자회사로 있습니다. 지금 주차 로봇을 제가 실내, 실외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실내와 실외의 구동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일단 실외는 비나 눈에 직접적인 노출도 됐고 바닥의 주행 환경도 좀 달라져서 기계적으로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좀 구조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 부분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HL 로보틱스에서는 차량에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을 좀 만들고 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내 주차 로봇, 실외 주차 로봇, 그리고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기술들을 또 결합해서 저희가 이제 고중량 물류 로봇 캐리라는 제품까지 이렇게 4개 라인업을 주력 라인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 로봇 파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로봇은 크게 AGV, AMR로 좀 구분이 됩니다. AGV라는 거는 오토메이티드 가이드드 비클의 약자인데, QR 마커라든지 마그네틱 레일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게 골프장 카트입니다. 캐디분이 누르면 쭉 올라가고, 조금 더 발전한 게 저희가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서빙 로봇들, 테이블 근처에 정확하게 쓰는데 보시면, 오늘 이후로 한번 식당에 가서 보시면 천장 한번 보십시오. 쓰는 위치에 선장을 보시면 위에 마커가 박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AMR이라고 했는데 앞에 뉴빌리티의 뉴비같이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의 약자입니다. 얘는 이런 마커 기반의 주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맵이나 비전 같은 뭔가 그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좀 주행할 수 있는 로봇이고, 저희 파키는 이런 AMR 타입의 주차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AMR은 사선 주행이라든지 대각선 주행이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한 것 특징이고, 보통 로봇이 이 옆으로 주행하는 씬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차도 그렇고, 그럴 때 차 바퀴를 이렇게 일자로 놨다가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주행을 하거든요. 근데 한 자리에서 계속 바퀴를 돌리다 보면 점하중에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하중에 대한 파손을 좀 최소화하고자 저희는 선회 방식을 했고, 이 로봇 한 세트가 들 수 있는 거는 차량 1톤에서부터 3톤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 국내에서 보실 수 있는 현장에 주차 로봇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영상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타고 들어와서 소리는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게 소리가 소음이 그대로 좀 들어가 있는 날 영상이라서, 운전자가 내리고, 보통 내릴 때 굉장히 좁게 내리셔야 되죠.
문을 활짝 열고 내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단기나 키오스크는 현재 이 주차 로봇은 법규상 로봇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기계식 주차 장치라는 장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설비들을 다 갖춘 거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항목들도 법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다 충족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에서 입차 요청을 누르면 운전자는 이걸 누르고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근무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로봇 2대가 차량 하부로 진입을 해서, 지금 위쪽에 보시는 건 동일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화면이고, 밑에는 실제 로봇이 차량에 진입해서 하나가 뒷바퀴, 하나가 앞바퀴를 드는 형태로 차량을 리프팅하는 방식입니다. 이 팔의 힘으로 2톤이 넘어가는 차를 들고 움직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강성도 필요하고요. 운전자가 주차할 때는 저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할 텐데, 아까 보셨겠지만 로봇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서 그냥 바로 주차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근데 두 번째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용화된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10년이 넘게 운영을 했고, 지금 이제 프랑스 리옹 공항에 가시면 이 주차 로봇을 그냥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옹 공항에서 현재 운영 중이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운영 중이고, 차량 운송 횟수만 33만 횟수가 넘어갈 정도로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이 스탠을 가지고 주로 활용되는 거는 공항 주차장에서 활용이 되면서 활용이 되고, 리옹 공항에서 4.8점이라는 평점이 가장 높은 주차 서비스로 됐고, 저희가 주차 로봇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로봇 발렛 서비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해요. 발렛을 해주는 거지 주차를 뭔가 대행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리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차량 물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신차를 옮기거나 차를 옮길 때 차량 탁송용 차에서 옮기거나 항만이 대부분인데, 북미나 캐나다는 열차로도 옮기고 굉장히 많은 차량을 보관하거든요. 이 보관된 차량을 넣고 빼고 움직이고 하는데 사람의 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차량 물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리옹 공항에 실제 주차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캐빈이라는 곳에서 사람하고 로봇하고 차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렛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발렛 기사에게 키를 주고받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를 돌리는 파이프 열고, 지금 정확히 보시면 차선을 보지 않습니다. 로봇은 차선을 보지 않고 차선하고 전혀 상관없이 되고 있고, 차를 켜켜이 쌓고 있죠. 여러 개 쌓아서.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넘어가고, 이 주차 로봇을 도입하면 어떤 게 좋냐, 결국에는 공간의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건축비를 좀 절감하고 사람에게 편의성을 높여준다라는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 주차 로봇의 주차 효율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차 로봇이 어떻게 주차 효율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있는 게, 좌측에 있는 게 기존의 자주식 주차장의 구성입니다. 주차 공간 있고 통로 있고 2대 대고 통로 있고인데, 주차 로봇은 이러한 공간에서 사람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차를 대고, 그다음에 통로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로봇은 차 키가 없어도 차를 움직이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주차 효율을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공간의 변화는 자주식 지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지하 1, 2층은 사람이 돼도 편하거든요. 어차피 좀 편하게 될 수 있고 선호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도 편한 공간들은 자주식으로 기존에 구성하고, 사람이 지하 5층까지 램프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층 한번 돌면서 자리 있나 보고, 2층 보면서 보고, 3층 보면서 보고, 보통 심리적으로 지하 하층부를 내려가길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량용 리프트를 이용해서 로봇이 차를 2층에서 들고 바로 지하 4, 5층에 주차하고, 또 필요할 때 2층까지 바로 가져다 주는 형태의 설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설계하는 주차 로봇의 아까 하이브리드형을 영상화한 건데요. 지하 1층, 2층, 3층까지는 선호하니까 3층에서 로봇과 사람이 차를 교대하는 그런 구조의 하이브리드형의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차량용 리프트는 실제로 개발을 했고 로봇이 리프트를 타고 움직이는 것까지 실제 구현했습니다. 24년도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죽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뒤에 2열, 3열로 공간을 주차해놓은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 주차 면수가 작기 때문에 저 공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건물입니다. 지금은 차가 출퇴근 시간엔 로봇이 미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뜨고 또 내려가 버리고 다음 로봇이 바로 앞에서 대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 이게 기계식과의 좀 차이점이 또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우스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좀 긴 걸 넣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뒤쪽에서 로봇이 어떻게 주차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저 공간들은 차를 빠르게 갖다 놔야 될 거거나 밑에 층에 있는 차를 미리 위로 올려놔서 나가실 때 바로 출차를 해줄 수 있게 해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갖다 주기 때문에 운전자 대기가 길지 않고요. 지금 저 뒤에 있는 3열 차량을 뺄 건데 보통 저렇게 빼면 노란 차, 검은 차, 흰색 차를 한 대씩 3번 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로봇이 3세트가 그대로 같이 들어가서 3대를 그대로 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과 달리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복렬로 쌓는 게 아니고 다른 빈 공간에 갖다 놓음으로써 차를 빼는데 효율과 시간을 단축하고 기계식하고 다르죠. 기계식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빼주고 해야 되는 순차적 방식이고 로봇은 저렇게 한 번에 여러 대의 차량을 뺄 수가 있어서 시간에 대한 세이브와 편의성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하면 사실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인데 엄청난 그 차량에서 나온 열기로 굉장히 푹푹 찌고 불쾌감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주차 로봇은 사람이 그 주차 공간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승하차 공간을 쾌적하게 꾸며줌으로써 스마트한 주차 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세차 그리고 물건 옮기기 그다음에 공유 차량 같은 경우가 또 공유 차량을 어디서 주고받을지 이 차를 어디다 주차해 놓을지 운전자가 다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겨받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거점 그리고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십니다. 차에 자율주행차가 주차 기능이 있는데 로봇 주차하고 조금 사업적으로 겹치는 거 아닙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차량이 한 대만 있을 땐 할 수 있는데 아까 켜켜이 쌓았을 때 앞차가 안 비키는데 제 차가 앞차를 임의로 뺄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해킹이 될 거니까. 결국 이렇게 공간을 효율화 쓰는 것과 자율하게 주차를 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주차 로봇은 공간을 효율화할 수 있게끔 발렛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조금의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빠르게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 로보틱 솔루션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 다양한 로봇들이 지상 공간에 변화를 좀 가져올 거고 지하 공간에도 변화를 좀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실내 주차 로봇과 실외 주차 로봇이 결합을 함으로써 지상 지하의 공간들을 굉장히 변화하고 이 로봇들 세차를 하시면서 주차해 놓고 나오는 동안 내 차가 충전이 돼 있고 세차가 돼 있고 경정비가 돼 있고 이 차를 나는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차를 건드릴 수는 없고 이 시간이 끝나고 퇴근할 때쯤 나왔을 때 차가 깨끗하게 세차되고 충전까지 돼 있는 그 세상이 저는 그리 멀지 않게 펼쳐졌다고 생각하고 주차 로봇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미 국내에서 상용화를 시작해서 발렛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